안녕하세요. 우리 5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요. 두 번째 단원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이야기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권이 제대로 존중되고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도대체 법이 무엇이길래 인권 존중,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법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 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이제 도로에서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좀 띄워드릴게요. 자, 자동차를 탈 때에는요, 전자석, 안전띠를 매야 돼요. 안전띠 매기 지켜야 할 규칙이겠죠? 그리고 이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를 탔을 경우에는요, 자전거 타고 건너면 안 돼요.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널 때에는 신호등이 파란 불을 때 건너야죠. 만약에 사람들이요, 나 급해요 라고 하면서 빨간불에 막 길을 건넜어요. 자칫 잘못하면 달려오는 차와 사람이 부딪혀서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자전거도 똑같아요. 자전거도 이제 바퀴가 달려있는 그러한 교통수단이다 보니까 횡단보도는 사람들이 이제 걸어 다니는 길인데 이런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냥 갔을 경우에 자전거랑 사람이 부딪혀서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안전띠 제대로 안 맸다가 사고라도 나봐요. 차 밖으로 정말로 이렇게 나가서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도로에서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규칙을 제대로 지킨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네요. 그렇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도로 위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정리를 할게요. 자, 당연히 도로가 혼란스러워져요. 막 빨간불에 길 막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로 혼란스러워지고 교통사고의 위험 늘어나죠. 그리고 자동차들이 이제 운행하는 데에도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로에서 규칙을 잘 지키도록 누군가가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제재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자기 편한 대로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는요, 안 된다. 사고 줄여야 된다. 혼란 줄여야 된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안전, 사람들의 생명, 재산 등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지키도록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지키시오. 안 지키면 범칙금을 내도록 하겠소. 안 지키면 감옥에 가두도록 하겠소. 안 지키면 사회 봉사라도 시키겠소. 이런 식의 제재를 가하는 규칙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은요, 국가에서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성을 두고 있는 규칙을 가리켜요. 강제성이 있다는 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소릴까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범칙금을 낸다거나 감옥에 갇힌다거나 사회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다는 겁니다. 벌을 받는다는 거죠. 자, 법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이 됩니다. 왜 앞에서 횡단보도 건널 때 파란 불일 때 건넌다 행동 기준 되고 있죠. 이를 어겼을 때에는 여러 가지 제재를 받아요.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게요, 한번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사회의 변화에 맞지 않거나 인권을 침해할 때에는요, 법을 바꾸기도 하고요. 다시 만들기도 해요.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2014년부터는요, 법에 따라 버스 뒤쪽에 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라고 이렇게 말풍선에 나와 있죠. 자, 어린이 통학버스는요, 반드시 차량 뒤쪽에 카메라를 설치해서요,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해야 돼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2014년도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뒤쪽에 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자동차는 계속 개발되고 발전하는데 법이 바뀌지 않으면 도로가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맞춰서 법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거 안 지키면 좀 깨름직하고 기분도 좋지 않았던 그런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 버스에서 모처럼 앉았는데 할머니 분이 같이 탑승하시면서 자리를 양보해 드려야 될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몸이 힘든지 눈을 찔끔 감고 할머니께 자리 양보를 안 해드린 거죠.
그러면 앉아가는 내내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뜨끔뜨끔 뭔가 찔려요. 사실 그런 것도요, 이제 노약자분께 뭐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도 여러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사실 자리 양보를 안 했다고 해서 경찰이 와서 체포한다거나 범칙금을 내십시오, 이런 고지서가 날아온다거나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죠. 자, 그게 바로 법, 도덕의 차이점이에요. 자, 법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봤다시피 국가가 만든 것으로 강제성이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런 법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요, 사람들의 안전을 유지합니다. 이에 비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사회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양심에 비추어 스스로 이것만큼은 좀 마땅히 지켜야 하지 않을까? 인간이라면 할머니 분께 자리를 양보해 드리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가리켜요. 이거는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게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처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제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아요. 이에 비해서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지키는 도덕 등과는 다르다라고 구분하시면 돼요. 요거를 좀 더 예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법으로 제재받는 상황이 위에,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이 아래 구분되어 있어요. 자, 학교 물건 훼손하면 법으로 제재받아요. 자, 그 다음에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는 건 절도죄입니다. 절도죄. 지금 도둑질한 거예요. 그리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면 무단횡단 범칙금을 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범칙금을 내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하거나 경찰에 잡혀가는 식으로 제재를 받아요.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이에 비해서 뭐 형제끼리 다퉈요. 부모님께는 아주 호되게 혼나겠지만 경찰에게 붙잡혀가진 않죠. 그리고 이웃 어른을 보고 인사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좀 찔리죠. 버스를 탈 때 줄을 서지 않는 이런 새치기를 하는 것도 스스로 찔려야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핀잔을 받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건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지만 벌을 받지는 않는 도덕과 관련된 규범을 지키지 않은 그런 경우로 구분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생활 속에 법이 정말 여러 가지 만들어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학교 생활 다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적용되는 법의 사례로 식품위생법을 보도록 할게요. 신문 기사에 어떤 내용이 소개되어 있냐면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학교 급식시설 36곳 적발이라고 나와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 신학기에 학교 식중독을 예방하려고 초, 중, 고등학교 급식시설, 학교 매점, 식재료 공급 업체 등 총 7,577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학교 총 36곳을 적발해서 행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신문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식품위생법이라는 건 어떤 법이냐면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식중독에 걸리면 당연히 건강이 증진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식중독 예방과 관련지어서 식품위생법을 적용해서 여러 학교에 있는 시설들을 이렇게 검사를 하는, 점검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학교 급식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까닭은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식중독 등의 예방과 음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요. 자, 근데 이런 식품위생법은 학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기숙사, 병원,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식당 등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좀 음식을 먹는 그러한 곳에는 모두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앞에서 이미 식품위생법 관련된 이야기를 봤는데요, 조금만 더 보충을 할게요. 이러한 법을 통해서요, 학생 여러분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해요. 건강한 사람이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도록 해서요, 여러분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식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또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맨 앞에서 봤다시피 식품위생법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품위생법을 통해서 우리들이 좀 더 건강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 이제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 생활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뭐 가정, 학교 등을 비롯한 일상생활 곳곳에서 적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태어나면요 출생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학교에 입학을 해야 돼요. 이런 것도 다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이고 태어나자마자 출생 신고와 같은 법에 적용을 받았네요. 법은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주면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생활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을 볼게요. 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 법의 이름 그대로 어린이 놀이시설, 놀이터 같은 걸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이에요. 이 법 덕분에 놀이터에서 안전하고 재미나게 놀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의 건강을 해치는 식품, 불량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그런 법입니다. 자, 불량식품이 맛은 있지만 건강을 해치잖아요. 그래서 학교 그 주변에서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 차별 금지법도 있어요. 이름 그대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저작권법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저작권법 위반 사례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음악, 영화, 출판물 등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이 창작물을 만드는 그런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 생활에 여러 법들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우리나라에도 이 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좀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하는 게 자신이 위험해지지 않는데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고의로 구조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강도를 만나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착한 사마리아인이 구해줬다는 성서의 이야기에서 비롯됐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택시 승객이 급하게 이제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가던 길인데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 기사가 갑자기 심장 마비가 오는 바람에 이제 고통을 막 호소했어요. 그런데 택시 승객이 택시 기사가 아파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응급 조치를 하지 않고 자기는 비행기 탈 시간이 급하다고 하면서 비행기를 타러 갔어요. 택시 기사는 크게 다치게 됩니다. 자신이 위험해지지도 않지만 위험에 처한 사람을 고의로 구조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좀 왈가왈부 말이 많아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라는 사람들은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법이 아닌 도덕의 영역으로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다. 법으로 강제하면 안 된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입장에서 이 법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우리나라에 필요할까요? 우리 사회에 필요할까요? 자, 그러면요. 우리 오늘 공부한 내용도 마무리하기 위한 퀴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국가가 만든 강제성이 있는 규칙을 법이라고 하죠.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법은요.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줘. 그리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작권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법이죠. 이런 다양한 법의 적용을 우리들은 생활 속에서 받고 있다는 거 잘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도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